5월 18일 5월 18일에 알을 낳거든요. 5월 18일에 알을 낳는데 여기 보시면은 검둥이가 5월 30일에 또 낳았어요. 5월 30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12일 만에 알을 낳았어요. 약간 그 파워피딩 느낌으로 엄마가 건강해야 새끼가 건강합니다. 네, 수박대장입니다. 요즘 이제 번식철이에요. 그래서 크레스티드 게코들이 많이 산란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중에는 이제 또 내가 키우는 크레스티드 게코가 산란을 잘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제 번식을 하고 싶은데 그 번식이 잘 안 된다거나 크레스티드 게코가 번식을 하기에 정말 쉬운 파충류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레스티드 게코 번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. 저 역시 그랬었고 근데 이제 몇 가지만 조금 주의를 하고 신경을 쓰면은 또 그다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먼저 번식을 하려면은 준비물이 필요하죠. 이제 성숙한 수컷과 이제 성숙한 암컷이 필요한데 이 친구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번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잘 준비가 돼 있냐, 나이와 무게로 이 친구들이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. 먼저 수컷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간단합니다. 한 1년 정도만 넘으면은 대부분의 수컷들은 이제 발정이 나죠. 그래서 번식을 하고 싶어 하는데 몸무게가 뭐 너무 마르지만 않으면은 한 20g 중반만 넘으면은 뭐 어렵지 않게 수컷들은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반면에 이제 암컷들 같은 경우는 개체마다 성장 속도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 그래도 1년 반 이상은 키우셔야 이 친구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번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년 반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개체가 무게가 좀 덜 나가요. 뭐 30g대예요. 뭐 20g대예요. 뭐 이런 개체들은 배란이 오더라도 그때는 이제 번식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개체 자체에게도 무리가 올 수 있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몸무게가 적게 나오는 그런 개체들은 산란을 하더라도 그 알에서 그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뭐 알이 무정란이라던가 개수가 좀 적다던가 뭐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산란하는 그 암컷 자체에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이는 1년 반 이상의 몸무게는 40g 이상이 돼야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메이팅이 번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메이팅을 해서 이제 알을 낳을 건데 여기서부터 또 중요합니다. 일단은 알이 나왔어요. 그럼 알을 세팅을 많이 하실 건데 요즘에 뭐 정보가 많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알 세팅이나 관리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지금 여기 이렇게 알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. 일단은 습도가 70% 정도로 유지가 되려면 당연히 이제 바닥재가 필요합니다. 바닥재 키친타올 깔고 알 놓는 사람 없잖아요. 바닥재는 항상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바닥재, 예를 들어서 뭐 코코피트 또는 이제 파충류 도마뱀 알 세팅을 위한 전문적인 그런 바닥재도 있어요. 뭐 질석, 뭐 이런 거, 난석 이런 거 쓰셔도 되고 뭐 사실은 어떤 바닥재를 쓰셔도 알이 직접 바닥재에 닿지 않는 이상 이 습도를 70% 유지해 줄 수만 있는 바닥재라면은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에그 트레이라는 게 있어요. 에그 트레이 이렇게 보시면은 바닥재에 직접적으로 알이 닿지 않게 이렇게 가림막을 쳐주는 이런 제품도 있는데 뭐 광고는 아니지만 이런 거 쓰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개체가 갓 태어났을 때 이 바닥재를 먹어버리는 경우가 간혹 생기거든요. 그런 걸 좀 예방을 해줄 수가 있겠죠. 이런 식으로 알 세팅을 하시고 최소한의 온도 편차가 있는 곳에서 보관을 하시면은 부화까지는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. 인큐베이터라는 것도 많이 쓰죠. 우리가 파충류 전용 인큐베이터가 있기도 하지만 뭐 미니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와인셀러 이런 곳에서 이제 인큐베이팅을 하는데 인큐베이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온도 편차가 크면 안 좋습니다. 온도 편차가 크면 안 좋고 또 온도가 급격하게 바뀌는 걸 또 막아주셔야 돼요. 해칭 온도에 대해서는 뭐 21도부터 뭐 26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이제 고온에서 알을 보관하게 되면은 조금 더 개체들이 빨리 태어나지만 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23도 이하로 알을 케어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실제로 저희는 이제 22도에서 23도로 이제 해칭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암컷들이 알을 낳다 보면은 이 친구가 오늘 알을 낳은 친구입니다. 오늘 알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어때요?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좋죠.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이 얘네가 알을 한 번 낳고 땡이 아니고 알을 낳고 조금 이따 또 낳고
또 낳고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낳거든요. 닭처럼 계속 낳는데 이 알을 만들고 낳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영양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거나 수분이 부족하거나 이러면은 정말 개체 자체에게도 위험하고 또 산란도 거기서 또 끊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. 산란을 하고 있는 암컷은 첫 번째로 영양이 가장 중요하고요. 뭐 단백질, 비타민 이런 거 우리가 평소에 챙겨주듯이 꾸준히 챙겨주시면 되고, 만약에 내가 슈퍼푸드로만 개체를 키우고 있어요. 뭐 그럴 때도 슈퍼푸드로만 계속 주지 마시고 특식을 좀 주셔도 됩니다. 우리 애 낳고 가물치 먹고 잉어 먹고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귀뚜라미 안 주시던 분들도 한번 줘보시고, 특히나 중요한 게 칼슘. 알이 뭡니까? 칼슘이거든요. 딱딱하잖아요. 이 칼슘이에요.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칼슘, 입안에 칼슘 주머니가 있는데 그 칼슘으로 알을 만드는 거죠. 그럼 당연히 개체에서 이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데, 빠져나가는 만큼 칼슘을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슈퍼푸드를 주기 때문에 슈퍼푸드에 칼슘이 있어서 뭐 괜찮다던데 이런 말씀 하지도 마시고 바로 칼슘제를 조금 더 슈퍼푸드에 섞어서 급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. 비율적으로는 한 슈퍼푸드를 10으로 보신다면은 9로 보신다면은 칼슘제에 최소한 10에서 20 정도, 아니지 90으로 본다면은 10에서 20, 9대 2 정도로 산란하는 기간만이라도 개체에게 급여를 해주시면은 산란을 한 직후에 갑자기 칼슘 쇼크가 와가지고 꼬리가 휜다거나 막 이상하게 애가 쇼크 받는 그런 일 예방해 줄 수도 있고요. 이렇게 3차 산란까지 마친 개체도 이렇게 뚱뚱하게 케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엄마가 건강해야 새끼가 건강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알 낳는 주기가 이제 20일 정도에서 이제 45일 정도까지 좀 개체마다의 차이도 있고, 영양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, 그런데 약간 그 파워피딩 느낌으로 산란을 할 때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. 3일에 한 번 먹였다면은 이틀에 한 번 먹이시고,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매일 먹여요. 매일 먹이다 보니까 지금 이 친구는 3차까지 알을 낳는데, 보시면은 5월 18일에 알을 낳거든요. 5월 18일에 알을 낳는데, 여기 보시면은 검둥이가 5월 30일에 또 낳았어요. 5월 30일,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12일 만에 알을 낳았어요. 그리고 6월 10일 20일 만에 또 알을 낳았죠. 이게 좋은 건가? 어쨌든 뭐 이렇게 영양을 잘 주니까 이렇게 좀 주기가 짧네요. 너무 많이 줬나 밥을? 어쨌든 밥을 좀 많이 주면은 알을 좀 이렇게 좀 낳고, 밥을 조금 영양을 좀 덜 먹으면은 좀 이 텀이 좀 길어진다. 제 경험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9분 32초. 자, 오늘은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 그 번식기 이 산란 시즌에 맞춰서 혹시라도 이 산란을 조금 번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이 크레스티드 게코 번식을 처음 딱 경험을 해보시면은 이 개체를 그냥 키우는 거와는 또 다르게 또 새로운 또 재미가 있고 또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 이 크레스티드 게코 번식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이 생명의 위대함을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케이, 고맙습니다. 수박대장입니다. 땡큐.